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서리는 어느 날 자신의 피부에 나타난 작은 트러블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자란 탓에 화학 제품보다는 자연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서리는 무엇보다 자연의 힘을 믿었기에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서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의 고민을 들었다. 그리고는 자연의 힘을 활용한 스킨케어 법을 알려주기로 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유법을 제공하지.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야. 라며 할머니는 다양한 허브티를 손수 준비해 주었다. 이 티들은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지만 가끔은 차갑게 식힌 후 피부에 천천히 두드려주는 것도 좋아. 서리는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하며 집으로 돌아가 허브티를 끓였다. 그녀는 차분히 차가식을 도만 피부에 바를 수제팩을 준비했다. 할머니가 두 번째로 알려준 것은 바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천연 마스크였다. 아보카도와 꿀 그리고 오트밀을 섞어 만든 마스크를 얼굴에 얹으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변했다. 아보카도는 피부에 좋은 지방산이 가득하고 꿀은 훌륭한 보습제이지. 그래서 오트밀과 함께라면 정말 피부 트러블에 탁월하단다. 몇 주가 지난 후 서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허브티로 피부를 정돈하고 아침에는 과일 마스크로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꾸준히 지켜나갔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피부에는 반짝이는 건강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하며 비결을 묻곤 했다. 서리는 기쁘게 할머니께 배운 자연주의 스킨케어 법을 나누었고 점차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자연의 힘을 믿고 자연주의 스킨케어를 실천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그 작은 마을은 자연에 가장 가까운 마을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었다. 서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뷰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할머니께 언제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배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자연주의 스킨케어 문화를 이어갔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던 시절의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낮 동안 몽롱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처지를 보고 나는 그에게 숙면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과 요령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나는 그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체는 일관된 수면 패턴을 좋아하며 이는 신체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여 잠드는 시간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그는 처음에는 이를 지키기 어려워했지만 차차 몸이 적응하면서 큰 변화를 느꼈다. 두 번째로 침실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유했다. 적절한 온도, 어두운 조명, 조용한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전자기기의 파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불면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자기기였던 것을 그는 금방 깨달았다. 식습관도 중요했다. 자기 전 무거운 식사나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대신 그는 루이보스 차나 카모마일 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즐기기 시작했다. 이 습관은 소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신체를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생각은 불필요한 밤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기술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조언했다. 이 기술들은 결국 그에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데 큰 도구가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고 그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얼굴은 상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고 업무 능률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면서 고마워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나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숙면의 비밀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취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쁜 일상과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업무와 인간관계 속에서의 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은 점차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길게 풀어놓으려 합니다. 모든 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은 지훈으로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정신없이 출근하여 하루 종일 회의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메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만성 피로와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마다 모이는 친구 모임에서 지훈은 대학 선배인 영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준은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로 고생했지만 최근 들어 한층 밝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지훈은 영준에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영준은 그 비밀이 명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지훈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영준의 소개로 명상 수련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리 명상이라 하더라도 졸음이 쏟아지고 머릿속에서 엄청난 잡념이 떠올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원에서 지도해주던 명상 강사가 친절하게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명상의 첫걸음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은 호흡을 하며 자신의 심장박동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는 점차 마음속 잡념들이 사라져가고 호흡이 몸 전체로 흘러들어가며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하게 되면 그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명상은 단지 앉아서 숨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훈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상은 하루의 루틴이 되었고 가끔씩은 친구들에게도 명상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에 감사하며 명상을 통해 얻은 평온함을 바탕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훈이 찾은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이 단순히 힐링을 넘어 삶의 지혜와 평화를 선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서서히 방을 밝히기 시작했다. 주인공인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피부가 점점 더 맑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연이는 고질적인 피부 문제로 고민하곤 했다. 특별히 나쁜 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부에 특별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식단을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서연이는 종이에 건강한 피부를 위한 식단을 적고 인터넷을 뒤졌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녀는 우선 기본적인 몇 가지를 실천해보기로 했다. 우선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다. 물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다음으로 서연이는 자신의 일상에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당근과 삭발을 넣은 스무디를 만들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강화해주고 사과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C가 많았다. 점심에는 시금치와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했고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았다. 단식으로는 견과류를 선택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많아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았다. 저녁에는 연어가 들어간 그릴 요리를 자주 해먹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몇 주 후 서연이는 피부의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여드름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도 상승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했고 친구들도 자신의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해 서연이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서연이는 건강한 식습관이 단지 피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심신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음식이 단지 체중 관리나 배고픔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한 서연이를 보며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스스로와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모여 서연이의 삶에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건강한 피부와 삶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며 매일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자연의 축복을 가득 담은 슈퍼푸드에 대해 알게 된 젊은 청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 어느 날 다소 푸석해진 피부가 떨어질 체력 그리고 집중력 저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꾸어보기로 결심한 민수는 인터넷에서 건강에 좋다는 수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 중에서 특히 매일 섭취하면 좋다는 슈퍼푸드 목록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가 주목한 것은 블루베리였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아침에 먹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아침마다 블루베리가 듬뿍 들어간 요거트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는 업무 시간에 이전보다 더 생생한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가 애정하게 된 슈퍼푸드는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와 케일이었습니다. 비타민 K와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는 혈액순환을 도우며 케일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이들 채소를 이용해 부드러우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녹색 스무디를 만들며 즐겼습니다. 심지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던 민수도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에 매료되어 점차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민수는 식사 후 과식의 유혹을 덜 느끼게 되었고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민수는 연어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주의해 이상 먹으며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는 민수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슈퍼푸드들을 일상에 도입한 민수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건강검사 결과가 크게 개선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일상의 활력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슈퍼푸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자연의 선물임을 몸소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리며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